OECD 회원국 총 37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3개국이고요.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포함해서 14개 국가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카나다는 정말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 시점에서 매각했다고 가정해서 생기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자본 이득 캐피탈 게인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에서 현재 매매 시점, 상속 시점에서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억에 산 건물이 현재 3억 나간다. 이것을 상속할 때는 자본 이득이 2억이 생겼기 때문에 이 2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상속을 하는 겁니다. 상속세는 아니지만 자본 이득세인 것이지요. 반대로 10년 전에 1억에 주고 샀는데 이게 1억이다. 이거를 그냥 물려준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물려줄 때도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 주식 3억 원이다. 그런데 구입 가격이 1억 원이었다. 그러면 자본 이득이 2억이 생긴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낸 후에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자본 이득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주택을 상속할 경우는 경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가구 1주택자로 평생에서 한 가구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을 경우에 이 살던 집을 상속해 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세금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한 집을, 한 주택을 가지고 살면서 물려줬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자본 이득이 있는 집을 상속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낸 후에 상속하는 겁니다. 현금을 상속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10억을 그냥 자녀에게 은행에 밀어 넣어준다. 그래도 세금이 없습니다. 현금 상속에 세금이 없는 이유는 현금에는 자본 이득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10억 캐시 있었다, 현금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10억 똑같기 때문에 자본 이득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자녀가 물려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물려줄 것이 있으면 뭐 좋은 일이고 또 자녀가 물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때 그러면 본인도 뭐 잘 쓰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좋은 데 쓰고 빈손으로 즐겁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